안녕하세요. 샤클락 라디오 DJ 퐁지 깜디입니다. DJ 깜디님, 제가 좀 놀랄만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거든요. 네. 혹시 저희 첫 번째 주제 기억하세요? 네, 기억하죠. 에어컨을 켜고 이불을 덮냐, 아니면 에어컨을 끄고 옷을 다 벗고 자냐. 네, 우리가 그 주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토론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깜디님께서 그때 저한테 제가 굉장한 특이 케이스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에어컨을 맞습니다. 켜고 이불을 덮는 게. 근데 무려 청취자 두 분께서 저와 같은 생각이셨어요. 무려 댓글을 달아주셨다니까요. 아, 그분들도 참 특이 케이스네요. 아니, 에어컨을 켜고 이불을 덮는 게 그게 노멀한 건 것 같아요. 아닙니다. 특이 케이스 분들이 저희 라디오를 청취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희 청취자가 좀 특이하다고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평범한 분들이 좀 많이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구독자가 9명인데 그 9명 구독자 다 떨어져 달라고 지금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그리고 진짜 저희 채널 그거 좀 보셨어요? 저희 채널에 지금 누적 조회수가 네. 100회가 넘었어요. 네? 말도 안 돼요. 대박이죠. 네. 아니, 사실 저희가 지인들한테도 이 라디오를 시작한다고 말을 안 했잖아요, 일부러. 말 안 했죠. 뭐 사실 저희가 무슨 뭔가를 이렇게 대차게 준비해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네. 뭐 방송도 그냥 사실 날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막방송이죠. 그쵸. 우리가 뭐 따로 뭐 멘트를 준비한다거나 그런 것도 사실 없잖아요. 네, 그렇죠. 오프닝만 어떻게 시작할까 이런 얘기만 나누고 네네. 그랬는데 생각보다 굉장한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놀랐습니다. 저도 지금 100명이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가 더 편하게 방송을 해야 청취자분들도 편하게 들으시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방송합시다, 지금처럼. 네, 좋습니다. 자연스러운 방송으로. 네네네. 네. 그 청취자분들도 저희가 조금 이렇게 날로 하는 방송 같지만 선 넘지 않게 잘 할 테니까요. 자주 들어주세요. 자, 이번 주 주제도 저희 청취자 중 한 분이 추천해 주신 거예요. 저희 이 주제를 추천해 주신 분 청취자 이름은 FREWWLKW8i라는 분이 추천해 주신 거예요. 아니, 무슨 아이디가 이래 길고 뭐 연관성도 없고 이거 본인 아이디 맞습니까? 아니, 본인 그래서- 아이디 못 외우겠는데요? 아니, 이거 프로필 그 사진을 보니까 N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분 혹시 닉네임이 있으면 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좀 편하게 닉네임으로 불러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너무 아이디가 어려워가지고 한 번 이상은 저도 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이, 100%이 사람 이거 그 아이디 자기 아이디 못 외웁니다. 어떻게 외워요, 이렇게 긴 거를? 어쨌든 이분께서 주신 주제, 결혼을 하더라도 아기를 꼭 낳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그 요청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여러분 채널 고정해주세요. 자, 깜디님, 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주제야말로 네. 지난 두 주에 걸쳐서 말했던 결혼 관련에 대한 것보다 네. 훨씬 더 심도 있는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이거 방송이 안 끝날 수도 있거든요. 이거 심각합니다. 심각한 주제예요, 이거. 이거야말로 진짜 좀 시리즈로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뭐 최대한 저희가 네. 짧고 이제 굵게 해가지고 네. 한 번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고요. 도저히 이게 안 된다, 네. 부족하다 싶으면 시리즈로 가야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을 하더라도 아기를 꼭 낳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아, 네. 자, 우리가 저번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저도 애가 있고 우리 깜디님도 애가 있으시죠? 맞습니다. 자, 우리 깜디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 아이를 꼭 낳아야 하는가 네. 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반대입니까? 네. 그러면 나 아이를 꼭 안 낳아도 된다. 맞습니다. 아하, 이유가 뭐죠? 자, 옛날 시절 같은 경우에는 네.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네. 자식을 많이 낳습니다. 어, 그리고 여성분들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자식을 건강하게 많이 낳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 낳았습니다. 네네. 네?
왜냐? 그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먹고 살기 힘든 시대였기 때문에 네. 뭐 농사나 일명 저희가 그 노가다라고 불리죠. 예? 막노동을 많이 하는 직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 농사를 보통은 지었죠. 아주 그쵸. 옛날이긴 하지만. 네네. 네. 그런 직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인력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런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네. 이제 자식들을 많이 낳아서 어. 자식들이 그 가족 비즈니스처럼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식들을 많이 낳았어요. 하지만 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쵸. 이제는 그런 직업들이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지만 나름 뭐 IT나 뭐 다른 이제 컴퓨터 작업 또는 뭐 혼자서 할 수 있는 직업들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네. 이제는 인력이 그만큼 많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AI, 뭐 로봇, 모든 거 뭐 컴퓨터화 시스템, 자동화 시스템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인력이 많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식을 이제 많이 그렇게 안 가져도 돼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은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자식은 꼭 갖지는 않아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명도요? 한 명도 굳이 안 낳아도 된다? 네, 굳이 안 놔도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혹시 미리 뭐 유튜브 찾아보고 이러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이거는 뭐 제가 뭐 나이가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저희 시대 이제 사람들도 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다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어제 공부를 하거나 뭐 정보를 듣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 그냥 체감으로 다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면 주위에서 누군가가 네. DJ 깜디님한테 네. 애를 낳을까 말까 물어보면은 보통 어떻게 대답하세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아이는 네. 부부가 100% 네. 서로 합의하에 가져야 합니다. 그건 맞죠. 네. 네. 요새 뭐 제 주변에 보면 이제 뭐 남자는 갖고 싶다. 여자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덜썩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신혼에 완전 불타올라가지고. 예? 또 그 이 전편에 나왔던 그런 실수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부부끼리도 실수가 나올 수 있는. 실수가 납니다. 왜냐면 부부는 이제 합법적인 예. 성관계를 맺기 네. 때문에 실수가 날 수가 있어요. 어. 그렇게 되는 경우 큰일 납니다. 집안의 재앙입니다. 그렇게 해서 덥석 애를 가졌을 경우 남자나 여자 둘 중에 한 명이 준비가 안 됐는데 가졌으면 불만이 생겨요. 특히 누가 불만이 생기느냐, 갖고 싶다고 원했던 부분 쪽에서 이제 불만이 생깁니다. 자, 갖고 싶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졌어요. 원하는 대로. 자기는 가졌어. 근데 상대방은 갖고 싶다고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원치는 않았어.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분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네가 애 갖고 싶다 해서 낳았으니까 네가 키워. 아유, 그런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까? 자, 이거를 대놓고 말하는 네. 사람도 있고 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아기를 낳았어요. 이제 갓난아기야. 뭐 목욕시키고 뭐 재우고 막 해야 돼요. 자, 아직 아기가 없으신 청취자분들도 있겠지만 신생아들은 3-4시간에 한 번씩 깹니다. 그쵸. 24시간 중에. 2-3시간에 한 번씩 깨죠, 사실은. 그런 경우도 있죠. 예, 그쵸. 그 정확한 시간 제가 지금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만큼 자주 깹니다. 그쵸, 자주 깨죠. 그러면 부부들이 이제 잘 시간이 풀로 잘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뭐 대부분 좀 이제 여성분이 이제 자주 깨서 이제 아기를 테이크케어를 해주고 남자들도 이제 중간에 이제 서로 도와주면서 이렇게 서로 합의하에 합동해서 키워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 만약에 아이 갖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은 갖기를 원했던 사람에게 좀 더 아이를 돌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속마음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게 말로 표현은 못하겠지만 네. 속으로 조금씩 쌓여요. 네.
그러다 나중에 폭발합니다. 그러면은 네. 말이 나와서 말인데 네. DJ 깜드님께서는 그 아이를 네. 가질 때 와이프하고 합의하에 가지신 건가요? 저는 합의하에 가졌죠. 둘 다 원해서 가지신 둘 다 건가요? 원해서 가졌습니다. 그래서 양육을 반반으로 좀 이렇게 공평하게 하셨습니까? 그렇죠. 완전 딱 반반은 아니지만 항상 제가 볼 때는 여성분들이 많이 봐요. 예? 그건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여자분들이 젖을 먹이지 뭐 남자가 젖을 먹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신체 구조상 어쩔 수 없어요. 여자분들이 젖을 먹이잖아요. 그쵸.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요새 시대로 따지면 비율적으로 6대 4 또는 6.5 대 3.5 맥스. 네. 그 정도는 이제 남자가 도와줘야 된다. 어, 예, 그렇게 해야지 여성분이 아이들을 돌볼 때도 불만이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네네네. 그러면 DJ 깜드님께서는 굳이 안 낳아도 된다고 하는데 네네. 만약에 지금 애가 없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네. 그래도 외롭지 않게, 그러니까 잘 살아가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행복하게? 이 라디오를 네. 저는 우리 아이가 안 듣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려고? 네, 나중에 커서도 이 라디오를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나중에 듣고 아빠한테 실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자, 이거 전제 조건을 깔아놓겠습니다. 딸아, 이거는 그냥 방송일 뿐이야. 마음에 상처받지 마. 자, 빵 질문이 뭐였죠? 제가 이게 너무 이게 당황해가지고. mik답을 그렇게 오래 까시면 네,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방금 질문이 뭐였죠? 그래서 깜디님은 네. 만약에 지금 애가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행복하게 잘 지금처럼 네네. 살고 있었을 것 같으세요? 그렇죠. 어. 자, 아기를 가졌을 때 네, 장단점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쵸.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네. 저는 만약에 아기를 안 가졌다 했으면 그 안 가졌을 때 장점을 살려서 저는 행복하게 와이프랑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네네. 와이프랑도 단둘이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나중에 좀 나이가 먹어서도 후회 안 할 자신이 있으세요? 그렇죠. 그러세요? 네네. 저는 와이프랑 평생을 같이 살기 위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저는 와이프만 있으면 됩니다. 네? 또 사랑꾼. 아니 지금 말이 나와서 말인데 네. 저번 주에 네. 그 성관계를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가신다 그래서 굉장히 좀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계세요.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괜찮으신 거죠? 네네. 저도 사실 좀 그런 거 쪽에, 그쪽에서는 제가 특이 케이스라고 저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와이프와의 그 사랑 관계에 대해서는 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그쵸? 마십시오. 예, 그 성관계 쪽에서만 약간 문제가 있어서 와이프가 네. 속으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면 자기는 남들에 비해서 좀 덜 예쁘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관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와이프를 아직 사랑합니다. 예. 네, 일단 잘 알겠고요. 예, 다른 데로 빠지지 마시고요. 삼천포로 빠지지 마십시오. 네네. 일단 좀 묘하게 설득력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제 의견을 이제 살며시 얘기를 해보자면, 네. 저도 애가 있고 지금 키우고 있지만, 네. 지금 DJ 깜님께서 말한 것처럼 장점과 단점이 정말 뚜렷한 것 같아요. 네네. 애를 있음으로써 오는 단점과 네. 애를 있음으로써 오는 장점이 있는데, 네. 저는 지금의 저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단점이 한 80가지예요. 네. 장점이 근데 2가지밖에 안 돼요. 네. 근데 그 깊이를 따진다면 네.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깊은 거예요. 2개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그 단점들을 다 커버를 해요. 이거는 애를 키우시는 엄마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얘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애 낳는 거는 한 명쯤은 저도 지금 한 명밖에 없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네네. 한 명쯤은 한번 나와서 키워보는 것도 네. 또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애를 낳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좀 인생의 순리 중에 하나라고 또 생각을 해요. 또 그쵸.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네네. 이제
물론 내가 힘든 거 피하자고 이제 네. 애를 안 낳고 살 수도 있죠. 네. 요즘 또 세대가 그렇게 많이 변했고. 근데 또 인생의 순리가 또 애를 낳고 애를 키우고 그 애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그 어른이 또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이런 게 인생의 순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순리를 따라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인생이 뭐 언제나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오히려 애를 키우면서 정말 많이 깨닫는 게 많잖아요. 내 인생인데 내 맘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네. 그러면서 좀 성숙해지는 과정이 아닌가, 어른으로서. 좀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애 낳는 거 저는 찬성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네. 자, 예를 듭니다. 네. 드디어 예를 듭니다. 아직도 얘가 안 나왔었나요? 네, 이제 첫 번째 나왔는데요. 네. 자, 아이를 키우다가 네. 속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그쵸. 아까 8대 2라고 하셨죠? 예. 자, 그 8을 예. 제가 현실적으로 공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이를 키우다가 갑자기 사춘기에 들어서 부모님 속을 엄청나게 썩입니다. 집을 나간다든지, 엄마 아빠랑 얘기를 안 한다든지, 아니면 나쁜 행동을 몰래 친구들과 한다든지, 또 아니면 아이를 키우는데 큰 병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큰 사고를 당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8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힘들죠. 네, 그걸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애가 없다고 해서 네. 인생에 어려움이 없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깜디님 말대로 이제 애를 안 낳고 살기로 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믿을 사람은 서로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은 와이프밖에 없고 와이프는 남편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네, 예를 들어서 무슨 큰 병을 얻었어요. 네. 또는 아내가 갑작스런 사고로 갑자기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게 슬픈 말을 하십니까? 지금 예를 들으니까 저도 예를 한번 들어본 거예요. 얘였죠? 너무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 와이프가 그게 사고가 오히려 났다는 더 생각을. 큰 충격이지 않을까요? 물론 아이가 네. 그렇게 아프고 이런 것도 너무 큰 충격이겠지만 네, 진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이제 한 명밖에 없는데 네네. 그 한 명이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면 그것도 엄청나게 힘들 것 같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냥 모든 인생이 다 힘든 거죠. 애가 있다고 해서 꼭 힘들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럼 단둘이 있을 때보다 만약에 자식이 있었을 경우 네. 만약 배우자 둘 중에 뭐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자식을 통해서 그나마 좀 완화를 좀 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마음가짐을 다 잡을 수 있달까요? 그렇죠. 네. 나는 자식을 위해서라도 그쵸. 또는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쵸. 예를 들어 자식이 아프더라도 옆에 남편을 위해서라도 또는 네. 아내를 위해서라도 네. 내가 좀 이렇게 힘을 내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좀 있잖아요. 계속. 네, 맞습니다. 좀 설득이 되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대로 제가 설득을 당한 거 같네요. 그럴 때는 아이가 한 명 정도는 있었으면 하는. 네, 여러분. 오케이, 안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그럼 또 이런 예가 있습니다. 네네. 자, 뽕지님은 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막 착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성과 악이 막 교차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그렇죠. 그래요? 자, 뽕지님은 속으로 네.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무슨 자, 생각이에요? 하나 있는 자식을 잘 키워서 그 자식이 성공을 했다. 정말 뽕지님이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키웠어요. 예? 뭐 학교 뭐 라이드 뭐 다 해주고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뭐 공부 시켜달라면 다 시켜주고 뭐 어쨌든 정말 혼신의 힘을 다 쏟아서 뽕지님의 그 젊음을 다 투자해서 잘 키웠어요. 아이가 성공을 했어요. 예? 크게 성공을 해가지고 뭐 부도 갖고 명예도 갖고 했어요. 그럴 때 콩국물 떨어지는 걸 바랍니까? 저는 진짜 방송이라서가 아니고 네. 저는 진짜 그런 거 하나도 안 바랍니다. 안 바란다고요? 안 바랍니다. 자, 얘가 네. 돈이 너무 많아요. 엄마한테. 엄마, 나 진짜 엄마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나를 케어해주고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엄마한테 포르쉐 한 대 사줄게. 내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네. 왜냐면 정말 성공을 했거든요. 예? 포르쉐 한 대 사줄게. 그리고 뭐 필요하면 집도 한 채 사줄게. 네. 이렇게 했어요. 네.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럼 당연히 받아야지. 예라이. 아니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물어보면은 그건 선물 아닙니까? 선물을 받을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 선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 선물이죠. 내가 자식한테 내가 널 위해서 고생해서 키웠으니까 나한테 뭘 해주라 이런 건 요구지만 네네. 자식이 알아서 먼저 그렇게 챙겨주면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자식 농사라고 옛날 사람들은 부릅니다. 예? 자식 농사 한 명 잘 지어가지고 네. 성공시키면 네. 부모들이 그걸 이제 콩국물 빨아먹는 거예요.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저희 남편이랑도 얘기를 했지만 네. 우리가 자식한테 짐되는 인생이 되지 말자.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제가 지금 워킹맘이거든요. 네. 제가 일을 하는 것도 물론 제가 전업을 죽어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성향 때문인 것도 있지만 네. 일을 함으로써 저희 딸한테 좀 부담을 덜 주고 싶은 거예요. 엄마도 일하고 있으니까 네. 네가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뭐 나이가 들어서 계속 이 일을 할지도 모르겠고 또 이만큼의 돈을 또 벌 수 있을진 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간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필요한 것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냥 사실 이제 만약에 자식이 독립이 돼서 나가면 네. 남편하고 저 먹을 것만 이제 벌면 되는데 그 정도는 저는 남편이랑 둘이 벌어서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취미로 소소하게 뭐 파타임을 하든 아니면 지금의 직업을 하든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제가 막 온 마음을 다해서 사실은 키우려고 안 해요. 이게 제 변명일 수도 있는데 네. 이게 너무 내가 온 마음을 다해 키우면 나도 모르게 바라게 되잖아요. 그럴 예를 수도 들어서 있죠. 남편한테도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너무 이렇게 헌신을 하면 네. 남편이 조금만 안 해줘도 서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막 애쓰지 않아요. 남편한테도 그렇고 애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서운한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분이 뭐 바라는 게 전혀 없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던데. 그렇게 대충대충 하셨구나. 대충대충 했다기보다는 마음을 뭐 잘 안 주고. 아니, 마음을 안 줬다는 게 아니고 네. 너무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끌어올려서 네네. 그렇게까지 굳이 나는 안 해도 되겠다는 게 약간 제 그냥 가치관이에요. 제 그냥 인생의 약간 모토라고 할까요? 네네. 뭐 하나에 이제 올인하지 않는다. 네, 너무 그렇게 애를 쓰면 나도 네. 모르게 바라게 되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안 하고 나를 먼저 좀 생각을 하고 네.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네. 한 7, 80% 정도를 이제 애를 쓰는 거죠. 육아든 뭐 네. 가정에서 와이프로든 이런 네. 식으로요. 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네. 그 엄청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어요. 어. 그 일본 선수인데요. 오타니 쇼헤이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네.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잘생기고 야구도 잘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람의 이제 기사를 보니까 네. 그 사람은 현재 야구로서 엄청나게 지금 성공을 해서 그쵸. 부와 명예를 다 가졌어요. 그쵸. 근데 그 부모님이 네. 이제 그 오타니 쇼헤이라는 선수에게 손을 한 번도 안 벌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오타니 쇼헤이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이 장사를 하고 계세요.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부모님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이제 제가 성공을 했으니까 이제 은퇴를 하시고 쉬세요. 라고 했는데 부모님이 거절을 했답니다. 오. 그리고 거기 뭐 형인가 뭐 누나인가 이렇게 형제 자매도 있는데 그 분들한테도 얘기를 했대요. 이제 내가 성공을 했으니 내가 이제 먹여 살리겠다. 다들 좀 쉬어라. 행복하게 편하게 살아라. 다 거절을 했답니다. 와. 그렇다고 그 가족들이 엄청 뭐 부가 있어서 이미 부자인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 일반인들처럼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이러는 가정인데도 그 오타니 쇼헤이라는 엄청난 선수가 부와 명예를 갖고 이제 가족을 케어하려고 했는데 전부 다 거절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게요. 아, 그거 되게 어떻게 보면은 참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그죠? 예, 제가 만약에 그 부모가 됐을 때 과연 그거를 거절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 지금 당장은 확답은 못하겠지만 만약에 저도 그렇게 된다면 저도 거절을 할 수 있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아, 진짜. 이건 약간 제가 바라는 진짜 부모상이 딱 이거예요. 네네. 자식이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네. 그냥 걔는 걔 인생이지 네.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얘가 독립을 해서 자기의 삶을 알아서 살아갈 때까지 도움을 주는 게 부모고 네. 독립하고 나면 걔가 얼마를 벌든 얼마를 뭐 무슨 직업을 하든 그거는 걔의 인생이기 때문에 네네.
존중해주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너무 어렵죠. 네. 너무 어렵고 특히 엄마들은 이제 품고 9개월 동안 품고 이제 낳아서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더 뭔가 어때치만이 더 센 것 같아요. 아빠들보다. 네. 그래서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자식을 그냥 타자로 바라보기가. 네. 다른 사람으로 바라보기가 참 힘든데 필요하죠. 힘들지만 또 해내는 게 또 엄마의 직업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도대체 아이를 안 낳는 게 무슨 이점이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자, 아이를 안 낳았을 경우 네. 저를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신혼생활을 오래 갖지 못하고 네. 아이를 가졌습니다. 네. 근데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 갖겠다고 계획을 하고 갖긴 했지만 네. 그 신혼생활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평생에 한이 되고 있어요, 지금. 예, 저는 와이프랑 정말 좋은 시간도 보내고 신혼 기간도 길게 갖고 둘이서 할 수 있는 신혼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네네. 그걸 저는 즐기고 싶었는데 왜 제가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아이를 일찍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한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세요? 왜냐면 아이를 낳고 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그쵸. 얘기할게요. 냉정하게 말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일과를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눈을 뜹니다. 네. 직장 생활하러 가죠. 네. 그때 그리고 아이는 이제 학교를 가죠. 네. 그다음에 퇴근을 합니다. 네. 저녁에 와서 저녁밥을 먹죠. 네. 아이와 시간을 보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일반적으로는 다 8시나 9시에 출근해서 5시나 6시쯤 퇴근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직장 생활이죠. 그쵸. 그다음에 아이도 그 시간대 6시쯤에 픽업을 해서 옵니다. 네. 그럼 다 같이 저녁을 먹죠. 네. 그러면 7시쯤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아이와 놀아줍니다. 시간을 보내죠. 뭐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아니면 같이 놀아주든 어쨌든 부모가 시간을 같이 보내줘야 돼요. 자, 그러면 한 2시간 놉니다. 네. 그럼 9시쯤 됩니다. 네. 아이들은 또 일찍 자야 돼요. 그쵸. 그러면 씻기고 뭐 하고 로션 바르고 뭐 하고 뭐 하면 한 9시 반쯤 됩니다. 그러면 9시 반에서 10시 사이는 무조건 재워요. 그쵸. 그러면 내 인생은 끝입니다. 10시요? 애랑 놀아보셨어요? 아이들은 무한 반복을 해서 놉니다. 자, 예를 또 하나 들겠습니다. 의사놀이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의사놀이를 참 좋아하는데요. 의사놀이를 하는데 뭐 나중에 장차 의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의사놀이 많이 해가지고 아픕니다. 네. 아빠는 무조건 아파요. 네. 열이 납니다. 온도를 재죠? 네. 열 안 나는데 일단 열 난대요. 네. 예, 그럼 누워가지고 일단 주사도 맞고 네. 진찰도 합니다. 네. 자, 다 끝났습니다. 진찰이 다 끝나고 뭐 주사도 맞고 뭐 수술도 하고 네. 진찰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다른 시츄에이션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쵸. 네? 병원 놀이가 끝났으면 또 다른 시츄에이션 아니면 뭐 열난게 끝났으면 뭐 치과 놀이를 할 수가 네, 있습니다. 네. 이 다음에는 아빠 뭐 이빨이 아파? 해봐 뭐 네. 이빨 치료 이렇게 하면 나도 신선하고 네. 대화할 것도 있고 한데 또 열이 납니다. 예? 또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고 열에 관한 감기에 관한 치료를 2시간을 합니다. 안 해보신 분들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정말 힘듭니다. 예? 무한반복이에요. 무한반복. 그쵸. 진짜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애랑 놀아주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진짜 애들은 무한반복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리는 한 2-3번 보면 질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진짜 얘네들은 한 100번을 해도 항상 똑같나 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야? 똑같은 영화를 2번, 3번 보는 겁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성향인데요. 네. 저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재밌는 것들을 한 번 보면 뭐 기억을 못 하더라도 다음에 또 누가 보자고 하면 안 봅니다. 왜냐면 대충의 스토리가 기억이 나기 때문에 또 똑같은 걸 보면 저는 재미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미리 연상이 되잖아요. 이 다음 장면이 뭐다. 그러면 흥미도 안 생기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하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 아이와 노는 거는 무한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와는 상당히 지금 스타일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아이가 컸으면 좋겠어요. 그 머리가 좀 돌아가고
저와 좀 비슷한 시선에서 같이 놀았으면 좋겠어요. 아, 비슷한 시선에서 놀면 어떤 거로 놀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주로 운동을 좋아하기 네. 때문에 아, 뭐 운동을 네, 한다거나. 운동을 같이 한다든지 어, 뭐 아니면 둘이서 진짜 뭐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네, 맛있는 네. 걸 먹으러 간다든지 네. 저는 이런 데이트는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 아이와. 뭐 지금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할 수 있는데 네. 아이 데리고 식당 가보셨습니까? 아, 가봤죠. 예. 뭐 어떻게 단둘이 가면 행복하게 밥 먹을 수 있어요? 이런 이유입니다. 이래서 아이를 꼭 낳아야 하는가? 네. 이 주제에 대해서 저는 반대한다고요. 네? 식당 가보셨죠? 가봤죠.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까? 아, 그냥 우겨 넣는 거죠, 사실. 입으로 들어간지 코로 들어간지 솔직히 잘 모르시죠? 맞아요. 보세요. 저한테 지금 설득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식당에서 밥 맛있게 못 먹는다 그래서 애를 안 낳아도 된다는 거는 너무 억지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 가지 예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이런 얘기를 듣고도 뽕주님은 다음 생에 만약에 태어났어요. 네. 아이를 가지실 겁니까? 안 가지실 겁니까? 저는 갔죠. 아, 또 갖는다고요? 근데 제가 진짜 할 말이 있어요. 네. 제가 애가 없을 때 네. 저 애를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네네. 그 애들도 별로 저를 안 좋아했어요. 이게 서로 알잖아요. 그쵸. 상대방의 그런 거를.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애들도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알죠. 굉장히 애를 안 좋아했는데 네. 애를 낳고 나서 애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쁘고 저는 처음에 사실 애를 낳았을 때도 네. 얘가 내 애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네네. 너무 이게 너무 낯선 거예요. 내 배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이게 계속 어땠지만이 생기면서 이제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느낌? 진짜 얘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네. 정말 자주 들어요. 그래서 만약 다음 생에 다시 낳으라고 하면 낳겠냐 하면은 저는 낳을 것 같아요. 네. 너무 힘들지만 네. 낳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 다음 생애가 있다면 저는 와이프랑 네. 아이를 갖지 않고 네. 그냥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네네. 어, 그렇다고 뭐 제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자식이 싫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딸아, 절대 오해하면 안 된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또 시간이 좀 길어졌네요. 어쨌든 빨리 결론을 내볼까요? 네. 네. 그럼 제가 먼저 할까요? 네네네. 네. 자, 오늘의 주제. 아이를 꼭 낳아야 하는가에 네. 대해서 저는 반대입니다. 음, 아이를 낳았을 경우 이제 부부간에 그리고 나 자신이 시간 잃는 게 너무 많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야, 자식 뭐 다 키워 놓으면 그때부터 평생 죽을 때까지 너희 둘이 시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쵸? 예. 다 병들고, 예? 돈 없고 힘들고, 예? 걷지도 못할 때 부부끼리 시간 가질 수 있습니다. 여행도 못 가요. 애 키운다고 맨날 목마 태워주고, 집어 던지고 놀아주고 하다가 관절 다 나가가지고 걷지도 못해요. 여행도 못 가요. 네? 그래서 저는 요즘 세대들이 아기를 안 낳는 게 뭐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요즘 세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만약에 정말 나와 평생 같이 살 배우자를 만났다면 그 둘과 행복한 시간을 가지면서 그냥 죽을 때까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제가 문득 지금 생각이 났는데요. 네, 제가 애를 낳으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변화가요. 네,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폭이 좀 되게 넓어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내 애라도 이게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 식당 가서 애가 막 난리치면 쟤는 왜 저럴까? 부모가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네, 지금은 뭔가 사정이 있겠지. 약간 이런 거. 그리고 애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약간 내 기준하고 다르면은 좀 이렇게 벽을 치고 약간 그 사람들한테 티는 안 내지만 저도 모르게 마음에 벽을 치고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애를 낳고 나서는 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거는 네. 제가 봤을 때 DJ 뽕지님이 네. 원래 이해 폭이 좀 많이 작았던 거예요. 그 정도는 아이가 없어도 충분히 다 이해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 그렇군요. 그냥 성격 개조가 된 거네요, 제가. 그렇죠. 성적 개조가 된 거죠. 그냥 이제 일반인처럼 이해력이 생긴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 식당에서 그렇군요. 자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어요. 네.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해요. 사고 치고 막 식당에서 물건 놓고 대부분 다 이해합니다. 예? 아, 저 부모는 뭐야?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럴까요? 대부분 다 아이니까 네. 뭐 저럴 수도 있겠구나 네. 이해를 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걸로 저를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저 그냥 제 네. 의견을 말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 바보 아닙니다. 네? 저와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지금 말 못하시는 분들 엄청 많을 거예요. 다 댓글 달아주세요. 제 편으로. 저와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다 댓글 달아주세요. 지금 제가 1화 때 제 의견을 동조하는 댓글 달려서 지금 상당히 그걸 의식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 진짜 그 댓글 다신 분, 그 아이디 그 너무 기신 분, 예? 읽지도 못하고 본인도 아이디 외우지 못하시는 분, 에어컨을 켜고 이불을 덮으신다고요? 정말 특이 케이스십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얼굴 한번 뵙고 싶네요. 제가 짜장면 짬뽕 한 그릇 사드릴게요. 갑자기요. 아니 얼굴 한번 뵙고 싶어서요. 그냥 오라면 안 올 거 아니에요. 정말 특이 케이스다. 아, 모르겠습니다. 마무리하시죠. 네네. 아, 저도 한번 결론을 내볼게요. 제가 봤을 때 육아라는 거는 물론 너무 힘들지만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하나의 장점이 모든 단점을 다 커버할 만큼 기쁨이 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낳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 보통 이제 아기를 낳지 않는 분들이 이제 망설이시는 게 그런 아까 DJ 깜느님께서 말씀하셨던 되게 예측이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얘를 감당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게 내가 없으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들 때문에 못 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나와보면은 오히려 애 때문에 더 삶에 모티베이션이 생겨요. 저 같은 경우는. 더 열심히 살게 되고 옛날에는 포기할 수 있는 것들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하게 되고 그리고 애가 예측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서 내 인생에 큰 약간 슬픔이나 그런 게 생기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때문에 혹시 못 나오신다면 인생이란 게 원래 그렇다고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기가 없더라도 인생은 힘듦이 디폴트고 그걸 견뎌내는 과정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서 키워보시면 또 그만큼의 삶에 주는 기쁨과 또 내가 깨닫는 깨달음이 굉장히 깊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애를 낳는 거를 추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모든 거에 대한 결정은 네. 저희 청취자분들이 결정해 주시고요. 네. 댓글로 많이 달아주십시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샤클락 4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샤클락 라디오의 DJ 퐁지 깜디였습니다. 안녕 해주세요. 안녕. 안녕.